이번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7.5에서 6.5로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기는 사람들의 당의사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먹고 당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과일은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뇨가 있는 경우 과일을 섭취를 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과일을 먹고도 혈당이 덜 올리는 방법 있습니다. 과일은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인데요. 그런데 과일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건강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을 적당량 섭취를 하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니 꼭 드셔야겠죠?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 C, 비타민 E, 폴라보노이드 등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심혈관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과일을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과일을 보통 후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후식으로 먹기보다는 첫 번째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전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식후에 바로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인데요. 식전에 과일을 먹게 되면 과일 속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일 섭취 후 식사를 하면 단백질, 탄수화물들이 소화 흡수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과일을 고를 땐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혈당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오르는 정도를 수치한 것인데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혈당 지수가 70 이상은 고혈당 식품, 56에서 69는 중혈당 식품, 55 이하는 저혈당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에는 체리, 자몽, 배, 사과, 석류, 키위, 포도 등이 있습니다. 과일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인체 내 소화 흡수가 더디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단, 건과일은 드시면 안 됩니다. 건과일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은데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감소되고 당도와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과일은 좋지가 않습니다. 가공되어 말린 과일은 이 제품에 설탕이나 감미료 등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과일은 품종 개량으로 옛날 과일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거든요. 이렇게 단 과일, 건강에는 좋지만 이 과일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과일을 먹고 혈당 체크를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기록해 두면 어떤 과일이 나에게 얼마나 혈당을 많이 오르고 내리는지 알게 되고 그러므로 과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 보세요. 과일은 하루 중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입이 심심하거나 출출할 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과자 대신 과일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달달한 간식이 생각날 때 과일을 꼭 드셔보세요. 그럼 과일 섭취 시 혈당을 어떻게 하면 덜 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당뇨가 걱정이 되신다면 단맛이 적은 과일들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저도 과일을 먹고 항상 체크를 하지만 과일을 먹고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알았는데요. 오히려 탄수화물인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식사 후에 혈당을 체크하고 과일량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과일의 익은 정도에 따라서 혈당 지수의 차이가 나는데,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그린 바나나보다는 혈당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노란 바나나보다 그린 바나나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과일을 섭취를 할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고요. 저도 바나나는 혈당을 좀 많이 올리는 과일인데요. 그래도 가끔씩은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고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식단관리표를 작성해서 정말 내 입맛에 길들여진 것을 내 몸이 좋아하는, 내 몸에 맞는 식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식습관에 맞게 양과 음식 종류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을 체크를 하여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을 먹을지 걱정을 안 하고 일정하게 혈당도 조절이 되니 먹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신선한 채소가 많은 비빔밥을 먹었는데 혈당이 오르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것이고, 혈당이 올랐다면 다음엔 밥량을 줄이면서 조절해 보는 것이죠. 반면 떡볶이에 콜라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지 않아도 건강에 좋지 않다면 양을 줄이시거나 식단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 식습관은 자연히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 맞춤형 식사 아니겠습니까? 처음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은 힘들지만 찾았다면 그 뒤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사법의 핵심의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음식의 재료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자연식을 드시면 됩니다. 신선한 재료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한 인스턴트 음식처럼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색들을 가진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색의 야채와 과일들을 섞어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가 음식을 먹고 80% 정도 차면 포만감을 느끼는데, 이때 수저를 놓아야 합니다. 식사 때마다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영양분 섭취 외에도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를 하므로 절제를 하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꼭 실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게 되면 당뇨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일은 식사 전에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채소와 과일을 먼저 드시면 당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7.5에서 6.5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식사법과 채소와 과일을 먹은 덕분이고, 또 탄수화물을 줄여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1월 달에 7.5였고 9월 달에 검사했던 당화혈색소 수치는 6.5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아져서 너무 기쁜데요. 여기서 또 더 이제 낮아지도록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건강한 음식 먹고 생활을 바꿔 혈당을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